안녕하세요. 홈즈랩입니다. 저는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무 교육을 듣고 왔는데요. 이틀째 상가 관련해서 그 수업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.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에 대한 판례인데요. 첫 번째, 저희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계약갱신 청구권,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. 그 상가는, 그 임대인의 상가는 지어진 지 한 30년이 지났다고 해요. 항상 그 주인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. 곧 언젠가는 이 상가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겠다라고요. 근데 하지만 그 시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. 임대차 계약이 할 일이 있었고요.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임차인에게 얘기를 합니다. 저는 몇 년 내로 뭐 3년이든 뭐 곧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미리 한 1년 전에는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는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. 라고요. 그래서 뭐 임차인도 오케이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고 1년 또 계약갱신을 하고 한 3년 정도 영업을 하셨어요.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임대인이 저 내년에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집 이제 가게를 비워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무슨 소립니까? 상가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버티는 거죠. 임대인은 그때 계약할 때 얘기했지 않았냐고 몇 년 내로 하기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오케이를 하셨지 않냐고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임차인이 이겼다고 하거든요. 왜냐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는 곧 언젠가는 몇 년 내로 이런 식으로의 확실치 않은 표현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. 즉 초기에 계약을 할 때는 전 3년 뒤에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. 라는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할 때 그 효력이 있다고 하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분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재건축 계획이 있다 하실 때는 꼭 챙겨서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그 상가 계약 갱신을 할 때는 그 임대인이 전 연도에 5% 이내로 그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는 그 내용이 상가 임대차의 한 내용인데요. 이제 1년이 지났어요. 그래서 임대인이 올해는 5% 인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작년에는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5% 인상해서 105만 원으로 주셨으면 좋겠다. 임차인은 사장님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장사도 잘 안 되니 1년만 더 100만 원에 재연장을 해 주십시오.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본인들의 의견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계약 기간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임차인께서는 정확하게 기존 그대로 또는 5% 인상,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 1년이 또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불안한 거죠. 이렇게 정확하게 협의도 안 돼서 나 권리금도 못 받고 당장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판결은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두 분의 협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랬을 때는 전년도에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 임차인은 1년 동안 더 기존의 작년의 월세로 계속 영업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처음에
가게를 들어가고 계약을 했을 때 그 갱신을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두 부부가 같이 치킨집을 운영을 했어요. 근데 그 계약할 때 명의는 남편 명의고요. 남편이 7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년 있다가 나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와이프 이름으로 이제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옮긴 거죠. 이럴 때 과연 남편이 그동안 운영했던 7년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또 10년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건 판결이 불가하다였습니다. 즉 같이 영업을 했고 가족이 됐든 동업자가 됐든 같이 영업을 했을 때는 합쳐서 10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. 단지 같은 그 부부이더라도 남편만 7년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 아내 명의로 다시 바꿔서 그때는 10년을 다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남편 10년, 7년, 10년. 같이 일을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영업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로따로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은 상가 계약 시 그 면적 기재 부분인데요. 건물에는 집합 건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요.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그 자료를 떼보면 공용 부분 면적, 전용 면적이 따로 구분이 되니까 그 계약서에서도 기재가 가능하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층 통틀어 2층 그래서 각 층별로 이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.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는요.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,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일반 건축물인데 1층에는 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게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던 중이었나 봐요. 근데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실평수로 30평을 충족을 해야지만 가맹점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. 계약서에는 이제 기재가 1층 면적이 99제곱미터로 표현이 됐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임차인 되실 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분께 대표님 여기는 30평이 되나요?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네, 99제곱미터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30평이죠. 네, 됩니다. 라고 이제 답변을 받고서는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가맹점도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보니 실평수가 뭐 25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일반 건축물은 계단, 화장실 이런 모든 공용 부분까지 다 포함한 면적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가맹점 오픈도 못하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면적은 공용 부분 포함이라는 걸 임차인분도 잘 아시고 공인중개사분도 그런 거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중개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도 좀 헷갈리고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았던 시간이고요. 또 내일 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